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하면 위자료 액수가 적어진다는데 라는 주제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혼 소송이나 상간자 소송을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이혼하고 상간자 소송을 하는 것보다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하면 위자료 액수가 적어진다고 하는데 과연 그러하냐? 라는 질문을 아주 많이 해오십니다. 실제로 변호사님들이 당연히 이혼한 경우보다 이혼 안 한 경우가 정신적 고통이 적으니까 이혼하고 상간자 소송을 해야 위자료를 더 많이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별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통상 이혼한 경우에도 상간자에 대해서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정도 인정이 되죠. 또 외도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위자료가 2,000에서 5,000 이렇게 선고가 되죠. 근데 이거를 플러스해서 받을 수 있느냐? 예를컨대 상간자한테 3,000, 배우자한테 5,000 그러니까 8,000 받아낼 수 있느냐? 아니다. 부분집합 개념이다. 그래서 최대 5,000만 원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죠. 연대 책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을 한다? 그래도 통상적으로 이혼하면서 상간자 소송하는 경우가 똑같이 위자료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많이 인정이 되죠. 일단 그만큼 받아 챙기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러면 또 배우자한테 적게는 2,000, 많게는 5,000 위자료를 또 받아 챙길 수 있죠. 이때는 플러스 개념이 되는 거죠. 시간이 흘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상간자 소송을 해서 위자료를 받아내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혼 소송을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득이다. 그래서 상식적으로 섣불리 판단해서 이혼하고 상간자 소송하는 게 위자료 면에서 유리하다라고 상담하는 것은 정확한 상담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하나 말씀을 드릴 것은 이혼하지 않는 경우에도 경제적 사정이나 재산 분할 문제나 자녀의 미래 양육 문제 이런 문제들 때문에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혼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상간자 소송은 반드시 해두라라고 저희 솔로몬이 매번 강조를 하죠. 왜냐하면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상간자 소송을 하면 위자료를 증거 정도에 따라서 1,000에서 3,000 받아낼 수 있죠. 보통 2,000 이상 나옵니다. 그럼 변호사 선임료를 빼더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죠. 요즘 1,000만 원, 1,500만 원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변호사 비용을 공제도 그 정도는 남는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득이 된다. 두 번째 뭐냐? 상간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두면 외도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낙인을 찍어버리는 효과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유책 배우자가 된 외도한 배우자는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않는 한은 유책 배우자는 이혼할 수 없기 때문에 이혼을 요구하거나 이혼을 꿈꾸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거죠. 또 상간자 소송 판결문을 받아두면 그 상간자 소송을 하지 않고 외도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그 외도 증거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증거력이나 효력이 적어집니다. 점점. 하지만 상간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두면 이것을 박제해두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증거력과 효력이 유지된다. 그래서 나중에 그 상간자 판결문을 가지고 외도한 배우자를 유책 배우자로 몰아서 이혼 소송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그러면 위자료도 또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간자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아둔 걸 가지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재산 분할도 청구하겠죠. 그러면은 재산 분할의 손해배상적 기능이 있습니다. 재산 분할의 손해배상적 기능이라 하면 재산 분할을 함에 있어서 유책 배우자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을 말하죠. 따라서 외도한 상대방 유책 배우자에게 재산 분할이 덜 가고 나한테 좀 더 오는 거죠. 그래서 상간자 소송 판결문을 받아두면 나중에 추후에 언제라도 이혼을 결심하게 되면 재산 분할을 유리하게 받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외에 가사사건의 특징이 삿바싸움이 중요합니다. 삿바싸움이 승패를 좌우하죠. 그렇기 때문에 양육비도 더 많이 받아낼 수 있고 또 양육자 친권자로 지정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는 이점이 있습니다. 여기서 삿바싸움이라고 하면 이혼 소송에서 우리 측이 선의편이고 피해자이며 눈물을 닦아줘야 하는 쪽은 바로 우리 측이고 상대방이 악의편이며 가해자이며 곤장을 쳐야 할 사람은 바로 상대방이라는 인상을 판사님께 주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일단 상간자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아두었다면 우리 측이 선의 편이고 상대방이 악의 편이라는 인상을 판사님에게 주는데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또 하나 굳이 이유를 들자면 배우자가 외도했는데 이혼도 하지 않고 상간자 소송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외도한 배우자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외도를 해도 가만히 있네? 그러면 내가 외도를 해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외도가 계속 반복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서 소송 내에서 적당하게 상간자와 배우자를 괴롭혀 주는 게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외도했을 때는 상간자 소송을 제기해서 상간자와 배우자를 적당하게 괴롭힐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혼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상간자 소송은 하셔야 된다. 이렇게 저희 솔로몬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유익한 정보,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